안녕하세요. 김은정의 머니라벨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몇 시일 것 같으세요? 11시 25분이에요. 밤. 잠자야 될 시간인데 전혀 밤이 아닌 것처럼 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편하게 해보려고 매번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야 제가 부담 없이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번 부담이면 숙제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보는 여러분도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예전부터 막연히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궁금했던 사항이 이번에는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궁금증을 파헤쳐서 해결했고, 불편함이 해소된 건 아닌데 적어도 그 불편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 7월달, 9월달 되면 우편함에 가득 담기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세금 고지서예요. 그 우편함 내기로 고지들이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자, 다 내야 될 세금들인데, 이렇게 세금들 하나로 와서 이제는 익숙해서, 또 내야 될 것이 왔는갑다라고 생각하고 꺼내 들었어요. 9월 달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 토지라든지 땅에 관련된 것들까지 더 추가되니까 9월은 되게 더 많고요. 이걸 가지고 대충 금액만 확인해 보고 그 다음 또 일정이 있어서 계약서 쓰러 가야 돼서 이동을 하는데, 문 앞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그 등기 왔다 갔다고 우편물 붙인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디서 보냈는가 봤더니 세무 일과에서 보냈다. 세무서는 아닌데 세무일과라 그거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세금은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등기라 해서 꼭 중요한 물건들만 오는 거 아니거든요. 갔다가 허탕칠 때가 되게 많아요. 세무가 붙어 있길래 이거는 빨리 받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 온다는데 제가 또 오전에 집에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도 참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냥 집배원이 몇 시에 온다고 통보해버리면 저희가 그 시간에 마칠 수가 없는데, 그럼 결국 또 퇴근하고 우체국을 찾으러 가야 되고, 이거 되게 불편하게 느끼거든요. 근데 요즘엔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경비실에서 일제 뭘 안 받아버리기 때문에 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여튼 내일 아침에 등기도 못 받을 것이고 결국은 제가 그 우체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 쓰러 가기 전에 30분 정도 남아가지고 우체국 가서 찾아서 받아봤어요. 뭔가 도대체 뭐 등기가 왔지? 세무 관련해서? 라고 봤더니 그냥 똑같은 세금 용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받으러 온 거나? 근데 이게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때는 궁금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따로따로 오니까 그런갑다 했는데 같이 왔고, 그래서 제가 이 등기를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더라고요. 재산세 건축물을 해가지고. 근데 저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든 건 같은 물건이에요. 제가 아까 집에서 받았던 우편물 대충 금액만 확인하고 왔댔잖아요. 어떤 물건이 얼마 나왔는지. 같은 물건에 대해서 하나는 지금 보면 그거는, 근데 같은 물건에서 얘는 뭐냐면요, 재산세인데 주택이고 얘는 재산세인데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얘는 33만 원, 얘는 45만 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물건이 같아요. 전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똑같은 건물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누구는 일반 우편으로, 누구는 등기로.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전 궁금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게 우편물과 우체국 등기가 같이 와서 제가 등기계좌를 찾으러 가서 우체국과 직접 가가지고 찾는 번거로움을 경험했잖아요. 전 이걸 너무 해결하고 싶었어요.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여기 등기 보낸데 연락을 했어요. 하고 연락을 했더니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등기를 받았다. 근데 어떤 세금 고지서는 우편으로 오고 어떤 세금 고지서는 등기로 오냐라고 물어봤더니 금액에 따라 다르다 하더라고요. 금액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30만 원 이상 되면 등기로 보낼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 걸 제가 안 봤으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었겠죠. 근데 분명히 아까 제가 집에 있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것도 얼마예요? 이거 30만 원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또 질문을 했죠. 근데요, 제가 집에서 우편물 받았던 것도 30만 원 넘었었어요. 근데 그건 우편물 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면 우편물 온 것도 30만 원인데 그럼 이것도 등기로 와야 되지 않냐? 라고 질문을 하니 그분이 또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합계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세금 보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금이 얼마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기준이 아니라 순수하게 재산세 기준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45만 5천 원의 세금 이거는 여기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33만 원 되거든요. 근데 예, 이거 집에서 받는 거는 합계는 33만 원인데 재산은 28만 2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우편으로 오고 이거는 등기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법이 그런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되게 불편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세를 바꿔서 궁금증도 해결됐고 부탁 모드로 가는 거죠. 이거 내가 너무 매번 번거롭고 불편하다. 그냥 우편물로 보내주면 안 되겠냐. 나 우편물로 받고 싶다. 이렇게 우편물로 와도 세금 잘 받고 세금 잘 내고 있고 나 세금 한 번도 밀어본 적 없다. 세금을 제일 먼저 낸다. 막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이게 등기로 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이 그래서 등기로 보내는데 이렇게 순수한 재산세만 30만 원 넘는 이런 고지서들은 반드시 등기로 가야 나중에 제가 세금을 안 내고 하면 뭐 압류당하기도 하고 뭐 소송을 당하고 하고 그러잖아요. 뭐 차압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집행을 하려면 이 등기를 보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세 30만 원 이상의 물건들에 대해서는 고지서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되는 설명이잖아요. 그러시겠네요. 맞네요. 라고 제가 동의를 했어요. 왜냐면 등기란 건 누군가 받았다는 그 증거가 남는 거니까. 근데 간혹 이렇게 하다 보면 고지서가 뭐 보내는 측의 실수일 수도 있고 뭐 배달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지만 못 받는 경우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왔는데 하나가 안 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제가 냈는데 하나가 안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으면 좀 몰랐겠죠. 근데 나중에 이게 체납으로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이제 자주 알아보고 하니까 누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류가 있어가지고 다시 잘못된 거 잡고 이렇게 해결했던 적이 있는데 가끔씩 그렇게 배달 사고가 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등기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왜 등기로 보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갔기 때문에 불편해도 어쩌겠어요. 하나는 우편으로 찾고 하나는 등기로 찾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뭐 앞으로도 아까 집에서 받았던 그 여러 재산세 중에 하나가 28만 원짜리 얘는 또 조만간 30이 될 것 같고 그럼 결국 또 두 개 다 등기로 오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마음 비우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튼 세금 고지서 몰랐던 사실 하나 알게 돼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씩 알아가는 게 몰랐던 또 법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참 재밌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또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질문이 늘 수밖에 없어요. 계속 궁금증. 그래서 꼭 질문을 통해서 또 문제 해결이 되니까 이해도 되게 너무 잘 되고 납득도 잘 되고 좀 더 납득이 잘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한 뭐 응용이라든지 이런 걸 훨씬 더 좀 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항상 yes가 아닌 why, 왜, 뭐지? 라고 항상 생각하고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